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감옥 안은 늘 그랬듯 침묵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한지우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D7, 사형 집행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그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결백했다. 단 한 번도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었다. 그는 억울하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가족도, 친구도, 그리고 희망도.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를 지탱하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인 설기였다. 설기는 그가 어릴 적부터 키워온 백구였다. 설기는 늘 그의 곁을 지켰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가 감옥에 갇힌 후 설기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그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그의 변호인인 이소연 변호사가 접견실로 들어섰다. 소연은 젊고 유능한 변호사였다. 그녀는 지훈의 사건을 맡은 후 그의 결백을 믿었고 그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나 촉박했다. 한지훈 씨, 사형 집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심은 기각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은 특별 사면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좌절감이 역력했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기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소연은 지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훈의 마지막 소원이 설기를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지훈의 결백을 믿었지만 그를 구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제가 설기를 꼭 데려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연은 힘겹게 말했다. 며칠 후 소연은 설기를 데리고 감옥으로 향했다. 설기는 오랜 시간 동안 주인과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지훈을 잊지 않고 있었다. 녀석은 소연의 차 안에서 연신 낑낑거렸고 창밖을 내다보며 지훈의 냄새를 쫓는 듯했다. 교도소 접견실은 차갑고 엄숙했다. 지훈은 설기를 보자마자 몸을 떨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설기는 지훈을 보자마자 철창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지훈을 향한 그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설기야, 내 설기야. 지훈은 설기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설기는 지훈의 손을 핥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7년 만에 다시 느끼는 온기였다. 설기는 지훈의 손을 핥다가 갑자기 그의 손목에 코를 들이댔다. 그리고 지훈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핥기 시작했다. 흉터는 어릴 적 그가 넘어져 다친 상처였다. 소연은 그 광경을 보고 의아했다. 설기가 왜 저 흉터에 집착하는 걸까? 설기는 지훈의 손목을 핥다가 갑자기 낑낑거렸다. 그리고 자신의 목줄에 걸려있던 낡은 펜던트를 지훈의 손에 떨어뜨렸다. 펜던트는 낡고 해져 있었지만 그 위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보였다. 뱀이 또리를 튼 듯한 기묘한 문양이었다. 지훈은 펜던트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그 문양을 한눈에 알아봤다. 7년 전 그날 그가 살인자로 지목된 사건 현장에서 희미하게 발견되었던 알 수 없는 금속 조각에도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어릴 적 친구였던 강민혁의 목걸이에도 비슷한 문양이 있었다. 설기야,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기는 지훈의 눈을 바라봤다. 녀석의 눈빛은 간절했다. 설기는 지훈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온기는 지훈의 손안에서 맥동하는 듯 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7년 전 그날의 진실이 담겨 있을 터였다. 소연은 지훈의 표정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녀는 펜던트를 받아들었다. 한지훈 씨, 이 펜던트 뭔가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훈은 펜던트를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7년 전 그날, 그는 살인사건 현장에서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싸늘한 주검이 된 피해자가 있었다. 경찰은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그는 기억나지 않았다. 너무나 충격적이라 모든 기억이 봉인된 듯했다. 하지만 설기가 가져온 이 펜던트가 그의 잊고 싶었던 기억을 잔인하게 되살리고 있었다. 그는 꿈을 꾸는 듯했다. 꿈속에서 강민혁이 자신에게 뱀 문양 펜던트를 보여주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속삭였다. 펜던트는 그들의 비밀 동맹의 증표였다. 그리고 펜던트는 강민혁이 자신에게 건넨 어떤 중요한 열쇠였다. 그때 접견실 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들어섰다. 접견 시간 끝났습니다. 지훈은 설기를 놓지 않으려 했다. 안 됩니다, 아직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연은 지훈을 진정시켰다. 한지훈 씨, 제가 이 펜던트를 가지고 다시 수사를 시작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소연은 설기와 함께 접견실을 나섰다. 지훈은 설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설기의 눈빛은 여전히 지훈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설기는 지훈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그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였다. 지훈은 펜던트가 남긴 빛의 흔적을 따라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는 그의 몸을 감싸는 듯했다. 그것은 썬더의 영혼이 그의 곁에 있음을 알려주는 듯했다. 썬더, 아니, 설기는 그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설기는 그의 가족이자 그의 삶을 지탱해준 존재였다. 설기의 희생은 지훈의 심장을 찢어 놓았지만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설기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소연은 펜던트를 들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펜던트에 새겨진 뱀 문양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7년 전 사건의 핵심 단서이자 지훈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열쇠였다. 그녀는 이 펜던트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지훈을 구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교도소 접견실을 나선 이소연 변호사는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손안에서 희미하게 맥동하는 온기는 한지훈의 절박한 염원처럼 느껴졌다. 7년 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그 뱀 문양 펜던트, 그리고 설기가 지훈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핥았던 의미, 이 모든 것이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소연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펜던트가 지훈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설기는 차 안에서 내내 불안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계속해서 펜던트를 향하고 있었다. 소연은 설기의 행동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애썼다. 설기는 지훈에게 펜던트를 건네면서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듯했다.
마치 이것이 진실의 열쇠라고 말하는 것처럼 소연은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펜던트를 자세히 살펴봤다. 뱀 문양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지만 어딘가 오래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펜던트를 들고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별다른 장치나 단서는 보이지 않았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온기만이 이것이 평범한 장신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소연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펜던트 뒷면에 아주 작게 새겨진 희미한 글자. 민혁, 민혁, 지훈의 어릴 적 친구였던 강민혁의 이름이었다. 강민혁은 7년 전 사건 당시 지훈과 함께 있었고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하지만 그는 사건 직후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강민혁이 사건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강민혁, 소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 펜던트가 강민혁의 것이라면 강민혁은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 터였다. 그는 왜 사라졌을까? 왜 침묵하고 있을까? 소연은 강민혁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가족과 친구들을 탐문하고 그의 과거 기록들을 뒤져봤다. 하지만 강민혁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듯 흔적 없이 사라졌다. 며칠 밤낮으로 조사했지만 강민혁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소연은 지쳐갔지만 지훈의 마지막 소원과 설기에 간절한 눈빛이 그녀를 포기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펜던트를 살펴봤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것은 지훈의 결백을 믿으라는 듯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그때 설기가 소연의 발치에 툭 하고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설기가 물고 온 것은 낡고 해진 종이 조각이었다. 종이 조각에는 희미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어릴 적 강민혁이 즐겨 그리던 비밀 아지트 그림이었다. 그 그림은 7년 전 사건 현장 근처에 있는 버려진 폐공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게 민혁이가 그린 그림이라고 소연은 경악했다. 설기가 이 그림을 어디서 찾은 걸까? 설기는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소연은 설기의 안내에 따라 폐공장으로 향했다. 폐공장은 7년 전 사건 현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공장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낡은 철문은 녹슬어 있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낡은 기계들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연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공장 안을 살폈다. 설기는 소연의 곁을 맴돌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특정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공장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캐비닛이었다. 캐비닛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에는 뱀 문양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소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곳이 바로 강민혁의 비밀 아지트였다. 그리고 이곳에 강민혁의 흔적과 함께 7년 전 사건의 진실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소연은 캐비닛 문을 열려 애썼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 설기가 낑낑거리며 자신의 목줄에 달린 뱀 문양 펜던트를 캐비닛 문에 가져다 댔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캐비닛 문에 닿자마자 캐비닛 문이 굉음을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소연은 경악했다. 설기가 이 펜던트를 이용해 문을 열었다니. 설기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마치 지훈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비밀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캐비닛 안에는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 오래된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소연은 일기장을 움켜쥐었다. 일기장의 주인은 강민혁이었다. 일기장에는 강민혁이 7년 전 사건 당시에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 일기장의 내용은 소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늘 나는 어둠의 심장을 보았다. 그는 뱀 문신을 가진 자였다. 그는 지훈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지훈은 결백하다.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내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나를 눈치챘다. 나는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녹음하고 설기에게 맡겼다. 설기는 똑똑한 아이다. 설기가 이 모든 것을 지훈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소연의 손이 떨렸다. 어둠의 심장. 7년 전 사건의 배후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고 지훈은 그들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강민혁은 진실을 밝히려다가 그들에게 쫓겼던 것이다. 설기는 강민혁이 남긴 마지막 희망이자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였다. 소연은 녹음기를 틀었다. 녹음기에서는 강민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7년 전 그날 지훈이 살인자로 지목된 사건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녹음되어 있었다. 어둠의 심장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지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장면, 그리고 강민혁이 이 모든 것을 녹음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녹음 파일에는 어둠의 심장이라는 자가 지훈의 옛 연인이었던 최수진을 살해하고 모든 증거를 조작하여 지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최수진은 어둠의 심장의 비밀을 알게 되어 살해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어둠의 심장의 정체는 놀랍게도 지훈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박형철이었다. 박형철은 겉으로는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이자 거대한 음모의 배후에 있는 자였다. 그는 지훈의 가족을 파멸시키고 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소연은 분노에 휩싸였다. 박형철 검사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니. 그는 7년 동안 지훈에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운 채 자신의 죄를 숨겨왔던 것이다. 그리고 설기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소연은 녹음 파일과 일기장을 꽉 움켜쥐었다. 이것은 지훈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박형철 검사의 잔혹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유일한 열쇠였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지훈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했다. 설기는 소연의 발치에 앉아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낡은 폐공장 지하에서 발견된 강민혁의 일기장과 녹음 파일은 이소연 변호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7년 전 한지훈이 살인자로 지목된 사건의 진실, 그리고 그 배후에 박형철 검사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설기는 소연의 발치에 앉아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소연은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는 녹음 파일과 일기장을 김형철 경위에게 제출했다. 김형철 경위는 파일의 내용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럴 수가. 박형철 검사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니. 지훈이를 함정에 빠뜨리고 민혁이를 죽이고 7년 동안 자신의 죄를 숨겨왔다니. 김형철 경위의 목소리는 떨렸다. 녹음 파일은
박형철 검사의 잔혹한 범죄를 명확하게 증명했다. 그는 지훈의 옛 연인이었던 최수진을 살해하고 모든 증거를 조작하여 지훈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최수진은 박형철 검사의 비밀을 알게 되어 살해당했던 것이다. 박형철은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로 지훈의 재산을 차지하고 그의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해 이 모든 음모를 계획했던 것이다. 김영철 경위는 즉시 박형철 검사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박형철 검사는 이미 자신의 뒤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 내부의 비호 세력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했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소연은 지훈의 사형 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긴급 재심을 청구했다. 그녀는 녹음 파일과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며 지훈의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언론은 이 사건을 세기의 재판으로 보도했다. 사람들은 지훈의 무죄를 믿지 않았지만 설기의 헌신적인 기다림과 소연 변호사의 용감한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박형철 검사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이용해 소연을 압박했다. 그는 소연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위협했다. 심지어 소연의 가족까지 위험에 처했다. 소연은 두려웠지만 지훈의 결백을 증명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었다. 설기는 소연의 곁을 맴돌며 그녀를 위로하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듯했다. 박형철 검사는 증거 인멸을 위해 강민혁이 숨겨두었던 뱀 문양 펜던트를 찾아내려 했다. 그는 강민혁이 남긴 단서를 통해 펜던트가 폐공장에 숨겨져 있음을 알아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폐공장을 샅샅이 뒤지게 했다. 하지만 설기는 이미 펜던트를 소연에게 전달한 상태였다. 어느 날 밤 소연은 설기와 함께 사무실에 남아 재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강하게 열리고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형철 검사가 보낸 자들이었다. 그들은 펜던트를 빼앗기 위해 소연을 위협했다. 그 펜던트를 내놔.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지. 괴한들이 소리쳤다. 소연은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설기를 보호하려 했지만 괴한들은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설기는 소연의 앞을 막아섰다. 녀석의 몸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터져나왔다. 설기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녀석은 더 이상 순종적인 백구가 아니었다. 녀석은 소연을 지키기 위해, 지훈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설기는 괴한들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다. 괴한들은 설기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설기의 이빨은 날카로웠고 녀석의 몸놀림은 유연했다. 설기는 괴한들을 압도하며 그들을 제압했다. 그때 괴한들 중 한 명이 총을 꺼내 설기를 향해 겨눴다. 이 미친 개새끼가. 소연은 비명을 질렀다. 설기야 안 돼. 총성이 울려 퍼졌다. 소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총알은 설기를 비껴갔다. 설기는 총알을 피하며 괴한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괴한의 팔을 물어뜯었다. 괴한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김영철 경위가 소연의 사무실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괴한들을 제압했다. 괴한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소연은 설기를 끌어안았다. 설기의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녀석은 소연의 얼굴을 핥으며 안심시키는 듯했다. 설기야, 고마워.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다. 설기의 헌신적인 행동은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설기를 정의의 개라고 불렀고 지훈의 결백을 믿기 시작했다. 박형철 검사는 궁지에 몰렸다. 그의 비리와 잔혹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재판은 계속되었다. 박형철 검사는 모든 증거를 부인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유능한 변호인단을 고용하여 소연을 압박했다. 재판은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소연은 지훈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설기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설기 직계의 증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박형철 검사 측 변호인이 비웃었다. 하지만 판사는 설기의 증언을 받아들였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설기는 법정에 섰다. 설기는 법정에서 침착하게 행동했다. 녀석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박형철 검사를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보냈다. 설기는 박형철 검사의 그림자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때 소연은 녹음 파일과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음 파일에서는 박형철 검사가 최수진을 살해하고 지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형철 검사는 자신의 범죄가 만천에 드러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조작된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모함하기 위한 음모입니다. 박형철 검사가 소리쳤다. 소연은 설기의 목줄에 달린 뱀 문양 펜던트를 들어보였다. 이 펜던트에는 특수 마이크와 녹음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민혁 씨는 박형철 검사의 범죄를 녹음하고 설기에게 이 펜던트를 맡긴 겁니다. 설기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설기가 박형철 검사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박형철 검사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박형철 검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은 아난타 조직의 표식이었다. 그가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개새끼가 감히 어디서 나를 모함하려 해. 박형철 검사는 발버둥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판사는 박형철 검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정은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소연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7년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를 구원한 영웅, 설기가 있었다. 법정은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박형철 검사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고 한지훈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7년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소연 변호사와 설기를 바라봤다. 설기는 지훈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고 그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이 가득했다. 녀석은 지훈을 구원한 영웅이었다. 하지만 박형철 검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호송되는 순간까지도 지훈을 향해 섬뜩한 눈빛을 보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내 놈은 결코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것이다. 아난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그의 경고는 지훈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박형철은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 비록 그가 체포되었지만 아난타의 그림자는 여전히 세상 곳곳에 드리워져 있을 터였다.
지우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교도소를 나섰다. 7년 만에 마주하는 세상은 낯설었지만 설기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곁에 있었다. 소연 변호사는 지훈의 곁을 지키며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지훈이 지난 7년간 겪었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지훈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설기를 끌어안았다. 설기는 지훈의 품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지훈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 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설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소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박형철의 마지막 경고가 맴돌았다. 그리고 썬더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온기는 그에게 알 수 없는 사명을 부여하는 듯 했다. 준호는 자신이 7년간 갇혀있던 감옥에서 벗어났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박형철의 배후에 숨겨진 아난타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들이 세상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썬더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자 자신의 결백을 진정으로 증명하는 길이었다. 그는 소연 변호사와 함께 아난타 조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소연은 박형철 검사가 남긴 자료들을 분석했고 김영철 경위의 도움을 받아 아난타 조직의 비밀 거점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아난타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함께 고위층 인사들을 포섭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대한 그림자 조직이었다. 그들은 오메가 프로젝트와 같은 잔혹한 인체 실험을 통해 코인을 만들려 했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이미 체포되었지만 그들의 잔당들은 여전히 세상 곳곳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박형철의 체포 이후에도 비밀리에 활동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재개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뱀의 눈물이었다. 뱀의 눈물은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가진 신비한 물질로 아난타는 그 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초인 실험을 완성시키려 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설기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설기의 펜던트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설기의 행동에 위험을 감지했다. 설기는 특정 방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곳은 한적한 공원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지훈은 설기와 함께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뱀의 눈물을 강탈하기 위해 지훈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다. 결국 나타났군. 뱀의 눈물은 내 것이 될 것이다. 행동대장이 비열하게 웃었다. 지훈은 썬더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렸다. 썬더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행동대장과 조직원들이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설기를 자신의 뒤로 숨긴 채 그들에게 맞섰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썬더처럼 민첩하고 강력했다. 썬더의 힘은 그에게 놀라운 전투 능력을 부여했다. 그는 조직원들의 공격을 피하며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은 강력했고 그의 몸은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
조직원들은 지훈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행동대장은 비웃듯이 웃었다. 이럴 수가, 내 놈에게 그런 힘이 있었다니. 하지만 혼자서는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총을 빼들어 지훈을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지훈은 총알을 피하며 행동대장에게 달려들었다. 설기는 행동대장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행동대장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다. 행동대장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그때 소연 변호사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공원으로 들이닥쳤다. 소연은 지훈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행동대장은 도주하려 했지만 지훈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내 놈은 어디도 가지 못한다. 준호는 행동대장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행동대장은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행동대장은 체포되었고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들이 소탕되고 오메가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설기를 끌어안았다. 설기는 지훈의 얼굴을 핥으며 그를 위로하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이 가득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썬더와 박수현 형사, 그리고 김영철 경위의 희생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설기가 있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썬더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썬더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지훈은 석방 후 박형철 검사가 남긴 "이건 끝이 아니야. 아난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라는 섬뜩한 경고에 시달렸다. 그는 7년간의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났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박형철 검사가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했다. 썬더. 아니, 설기의 희생과 박수현 형사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지훈은 어둠 속에 숨겨진 아난타의 잔당들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설기가 있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설기의 용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지훈은 이소연 변호사와 함께 아난타 조직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소연은 박형철 검사의 사건 파일들을 재검토하고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과 접촉하며 아난타의 비밀 거점과 활동 내역을 파헤쳤다. 아난타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위층 인사들을 포섭하고 오메가 프로젝트와 같은 잔혹한 인체 실험을 통해 코인을 만들려던 거대한 그림자 조직이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뱀의 눈물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박형철 검사와 그의 행동대장이 체포되었지만 아난타의 핵심 수뇌부는 여전히 세상 곳곳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박형철의 몰락 이후에도 비밀리에 활동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재개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뱀의 눈물이었다. 뱀의 눈물은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가진 신비한 물질로 아난타는 그 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초인 실험을 완성시키려 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설기와 함께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설기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설기는 특정 방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원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지우는 설기의 행동에 위험을 감지했다. 설기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온기는 그에게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그는 설기를 데리고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뱀의 눈물을 강탈하기 위해 지훈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또 다른 행동대장이었다. 결국 나타났군. 뱀의 눈물은 내 것이 될 것이다. 행동대장은 지훈을 향해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광기로 번뜩였다. 지훈은 설기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렸다. 썬더와 박수연 형사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행동대장과 조직원들이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설기를 자신의 뒤로 숨긴 채 그들에게 맞섰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설기처럼 민첩하고 강력했다. 설기의 힘은 그에게 놀라운 전투 능력을 부여했다. 그는 조직원들의 공격을 피하며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은 강력했고 그의 몸은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 조직원들은 지훈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행동대장은 비웃듯이 웃었다. 이럴 수가, 내 놈에게 그런 힘이 있었다니. 하지만 혼자서는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총을 빼들어 지훈을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지훈은 총알을 피하며 행동대장에게 달려들었다. 설기는 행동대장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행동대장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지만 행동대장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설기의 이빨은 행동대장의 바지가랑이를 찢어 놓았다. 그때 이소연 변호사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공원으로 들이닥쳤다. 소연은 지훈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행동대장은 도주하려 했지만 지훈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내 놈은 어디도 가지 못한다. 준호는 행동대장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행동대장은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눈에는 광기 대신 공포가 가득했다. 행동대장은 체포되었고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들이 소탕되고 오메가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설기를 끌어안았다. 설기는 지훈의 얼굴을 핥으며 그를 위로하는 듯 했다. 녀석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이 가득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설기와 박수연 형사, 그리고 김영철 경위의 희생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설기가 있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설기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설기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지훈은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을 소탕한 후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설기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설기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이소연 변호사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고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은 지훈의 활약에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강철과 박형철 검사, 그리고 그들의 배후 세력인 아난타 조직의 핵심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잔혹한 오메가 프로젝트와 뱀의 눈물을 이용한 세계 지배 야욕은 만천에 드러났고 세상은 그들의 악행에 경악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지훈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로 다짐했다. 지훈은 경찰직을 사퇴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설기의 펜던트가 부여한 새로운 능력, 즉 위험을 감지하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소연 변호사는 그의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지훈은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오메가 프로젝트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훈과 소연은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설기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지훈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설기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오메가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지훈과 소연은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지훈과 소연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지훈은 설기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준호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지훈을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지훈은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자는 지훈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지훈은 설기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소연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소연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설기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소연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지훈은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자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소연이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자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훈은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지훈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설기의 희생과 박수연 형사 그리고 김영철 경위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이소연 변호사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설기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설기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설기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아난타 조직의 모든 잔당들이 체포되고 오메가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오랜 혼란과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언론은 연일 정의의 승리를 보도했고 한지훈은 영웅으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설기와 박수연 형사, 김영철 경위의 희생이 남긴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은 경찰직에 복직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설기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설기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설기의 힘은 그에게 민첩한 움직임,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소연 변호사는 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지우는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오메가 프로젝트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훈과 소연은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설기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지훈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설기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오메가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지훈과 소연은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지훈과 소연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지훈은 설기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지훈은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지훈을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지훈은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자는 지훈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지훈은 설기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소연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소연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설기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소연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지훈은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자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소연이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자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지훈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설기의 희생과 박수현 형사, 그리고 김영철 경위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이소연 변호사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설기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설기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설기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